네, 안녕하세요. IT스템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조립인데요. 조립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그래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품을 사서 한 번씩 조립하다 실패하시고 뭐 핀이 틀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에는 그냥 이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조립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늘 조립할 것도 이제 영상에 정확한 이제 스펙들은 올려드리겠지만 그렇게 산 컴퓨터는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조금씩 금액은 내려가고 있는데 오를 때는 엄청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서서히 떨어지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하고 연관이 굉장히 심하죠. 게임용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생명인데 지금은 이제 기가바이트 제품인데요. 1070 Ti 모델이에요. 이거를 오늘 게임용으로 100에 옮겼죠. 이렇게 조립해 볼 거고요. 케이스는 저번에도 한번 조립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촬영을 합니다. CPU는 i7 7세대 7700K입니다. 이 모델 들어갈 거고요. CPU는 될 수 있으면 뭐 가격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정품으로 가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몇만 원 아끼시려고 뭐 벌크 제품 그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정품 박스에 포장된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아수스사에서 나온 프라임 B250M 플러스 제품이에요. 뭐 이게 나쁘지 않죠. 정확한 기능이나 스펙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요. 제가 또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품평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내구성 있게 잘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이면 요즘에 워낙 부품들이 다 호환성 있게 잘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컴퓨터를 조립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고요. SSD는 삼성의 이제 V랜드 SSD라고 860 EVO 250기가. 요즘에 삼성은 120기가를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120기가는 게임 용량 대비해서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이제 250기가 추세로 가는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제 500기가, 뭐 1테라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고, 메모리는 이제 게일 거. 뭐 오버클럭된 메모리죠. 예, 한 번씩 게일이 불량이 한 번씩 간헐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번에는 불량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래도 뭐 OC된 메모리 중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하드는 이제 그 동영상을 저장하시고 일반 이제 큰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는 일반 하드를 저렴한 이제 뭐 2테라 1000기가짜리죠. 이런 모델 하나 추가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작업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CPU 쿨러는 K 버전은 아시다시피 정품 쿨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행이 아니라 공랭으로 할 거예요. 파워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슈퍼 플라워 걸 많이 쓰는데 파워렉스 모델도 이 모델도 뭐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참 그래픽 카드가 참 요즘에는 이슈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없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금액이 너무 비싸서 조금 게이밍 컴퓨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격이 좀 안전하게 좀 많이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차츰 그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고요. 자, 케이스는 제가 저번에도 많이 보여드렸죠. 이 모델로 해서 제가 조립을 해볼 거예요. 네, 이 모델은 제가 저번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하드틱하고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부피는 조금 있지만 이렇게 조립을 해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쁘게 보입니다, 컴퓨터가. 그리고 이제 펜 성능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요. 괜찮은 모델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제가 또 한번 추천을 드렸고 이걸로 조립해 볼게요. 배송 과정에 큰 문제가 없는 걸 먼저 확인하고 조립을 진행해야 됩니다.
조립 과정이 확인이 되면 좀 스트레스를 받죠. 앞면이나 뒷면에 보호 필름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립을 다 하고는 필름지를 뺏기셔야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안쪽에는 이제 뭐 기본 조립할 수 있는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는 타이라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얘는 케이스를 닦을 수 있는 극세사, 이런 이제 뭐 우리 안경 닦는 이런 천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굳이 이거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케이스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매뉴얼은 보시면 금방 이제 몇 번만 조립해 보시면 케이스마다 어떻게 이제 메인보드가 실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지는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처음 조립하실 때는 대충 혼자 하지 마시고요. 뭐 주변에 인근에 또 컴퓨터 조립을 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큰 사고 없이 조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위쪽에 얘는 항상 벗겨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잘 미끄러지죠, 조립을 할 때. 뭐 크게 지금 뭐 이게 뭐 조립 난이도가 크게 높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립하는 거를 쭉 찍어 보도록 할게요. 케이블이 이렇게 많은데 뭐 좀 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뭐 HD 오디오라든지 USB 단자, 그다음에 전면 프론트로 가는 이제 파워 스위치랑 리셋 스위치, 하드 LED, 그다음에 파워 LED 이렇게만 이제 잘 체계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전면 팬들이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 다 아시죠? 아시는 부분이고 또 이제 케이스마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 팬, 전면 팬이나 뭐 프론트 팬이나 후면 팬 쪽으로 가는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씩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케이스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메인 파워라는 이 커넥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 전원이 공급이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주 전원이 공급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암놈과 순놈으로 되어 있죠. 여기 주 전원이 공급되고요. 그 다음에 펜이라고 되어 있죠. 펜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펜으로 가는 애들을 이렇게 그냥 꼽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만 다 꼽아 놓으시고 주 전원을 연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디 꼽는지 모르셨어. 그래서 사실 이게 펜으로 이제 그 공급되는 전원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주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전면에 이런 이제 펜 컨트롤 할 수 있는 스위치, 가변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암놈과 순놈으로 되어 있죠. 요 전원이 들어가서 가변 스위치나 이 통제하는 스위치를 거쳐서 이제 전기가 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뭐 이런 펜들을 꼽아 주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펜이 지금 4개죠. 전면에 3개, 후방에 하나. 그럼 이렇게 다 꼽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여기에 다 꼽으셔도 되고요. 어떤 메인보드에 지원하는 기능, 메인보드 온도에 따라서 메인보드 쪽에서 컨트롤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 굳이 연결 안 하시고요. 고가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펜 제공되는 이제 핀들이 많은 메인보드들이 있어요. 뭐 시스템 펜 1, 2, 3, 4 이렇게 지원하죠. 그러면 얘를 무시하시고 그 메인보드 쪽에 단자에 다 꼽아 주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펜을 RPM 조정을 한다든지 미세하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만큼 이제 컨트롤이 되게끔 뭐 그런 식으로 조정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전면 펜은 풀로 가동시키든지 또는 이제 이 스위치를 통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끌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는 게 좀 편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다 꼽아 주시면 한 번에 다 컨트롤이 다 가능한 거예요. 끌 수도 있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보통 후방팬은 메인보드 쪽에 많이 꼽아 드려요. 메인보드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팬이 빨리 돌고 이제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요. 전면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여기서 저항 스위치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USB 3.0 3.0을 요즘 메인보드는 거의 3.0을 지원하죠. 3.0 단자에 연결하면 일단 가동은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게 다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이제 배선 정리 그게 다예요. 컴퓨터는 그래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하고 조립을 하시게 되면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 긴장이라는 게 이제 뭐 손을 이렇게 뭐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조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배선을 조금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배선 정리와 손재주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케이블을 이쁘게 그냥 말아서 잘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배선 대충 정리했고요. 파워를 먼저 장착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펜을 이 케이스 상단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하단 쪽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구멍이, 환풍구 구멍이 다 뚫려 있죠. 이게 이 펜이 바닥면에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 후방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파워까지 실장이 끝났죠. 얘도 옆에 보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죠. 파워 이제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에 이제 뭐 SSD도 여기 장착이 가능하고요. 일반 우리 2.5인치, 3.5인치 둘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일반 하드 크기랑 노트북에 들어가는 하드 크기가 둘 다 동시에 장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저는 윗부분에 작업을 할 거라서 위에 걸 하나 가위로 뺄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SSD도 장착이 되고 일반 하드도 장착이 돼요. 그럼 앞쪽에 좀 지저분해진 케이스 앞면 쪽이 지저분한 거 싫으시면 SSD랑 일반 하드랑 여기다 둘 다 이제 장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면 쪽에는 거의 안 보이겠죠. SSD가 장착된 부분이.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에 SSD가 장착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SSD를 장착을 하지 않고요. 이 뒷쪽면 쪽에 SSD를 장착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립을 해 볼게요. 배선을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면 후면으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SSD가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밑에 홀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렇게 SSD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밑에 볼트를 잠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SSD라고 되어 있죠. 네 군데 바닥면에서 잠가 주시면 돼요. 자, 3.5인치 하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핀이 플라스틱 핀이 이렇게 네 군데가 이렇게 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실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넣게 되면 삽입을 하게 되면 케어 커넥터 꽂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반대로 꼽으셔야 돼요. 이쪽 이제 가이드 이제 HDD SSD가 적혀 있는 쪽으로 SATA 포트, 데이터 포트가 있는 쪽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홀에 맞춰서 이렇게 다 꼽히게 돼 있어요. 꼽히면 이제 하드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툭 붙죠. 그러면 이 밑으로 해서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단에 꼽아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장착이 되죠. SSD도 마찬가지 얘를 SATA 포트를 이쪽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글자가 있는 부분 쪽으로.
SSD는 반도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스를 세게 이렇게 고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살짝 이제 거치될 정도로만 살짝만 체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 얘도 실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 하드랑 SSD랑 이렇게 체결됐죠. 이제 파워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할 때 좀 편하겠죠. 케이블이 뒤쪽에 다 있기 때문에 전면적은 조금 더 이제 뭐 깔끔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메인보드에 쿨러를 장착을 하고요. 그다음 메인보드 실장을 하면 되겠죠. CD롬은 따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CD롬 장착 안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메인보드 실장하고 이제 케이블 배선 정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메인보드는 이렇게 하고요. 구성품이 다 있는지 봐야 되겠죠. 서타 케이블이 이렇게 존재하죠. 두 개가 존재합니다. 니은자, 기역자, 꺽쇠 모양과 일반 일자 두 개 이렇게 해서 두 개 존재하고요. 조금 고가 모델들은 이게 한 4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M.2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 볼트와 너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CD가 있는데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시면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거의 다 온라인 인증받으면서 자동으로 다 깔리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뭐 보관하시려면 보관하시고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드라이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아수스사에 제공하는 어떤 번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 CD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빠르겠죠. 자, 백패널은 이걸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접지는 마시고요. 약간씩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메인보드를 한번 뜯어볼게요. 전형적인 메인보드 형식입니다. 전원부 쪽은 강하게 설계가 잘 되어 있죠. 요즘 다 이렇게 뭐 잘 나옵니다. CPU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CPU 장착은 다 아시죠? 얘를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죠. 아직 CPU 장착 전이니까 이렇게 덮어놓고요. CPU를 분해를 해서 분해가 아니라 CPU를 이제 개봉을 해서 실장을 해볼게요. 이게 정품 이제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죠. 얘는 케이스에 붙이면 되고요. 이렇게 홀이 있죠. 홀. 사면 중에 이렇게 이제 삼각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홀이 있죠. 홀 두 개 있는 쪽이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홀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살짝 얹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막 이렇게 뜰다 보면 흘리시겠죠. 흘려지면 이제 또 핀이 LJ 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거 올리실 때는 홀 방향을 잘 보시고 이렇게 홀 있죠. 여기에 가이드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살짝 얹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홀이에요. 홀 있죠. 그래서 한번 살짝 흔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시고요. 요거 버리지는 마시고요. 혹시나 나중에 수리할 때 CPU를 빼고 메인보드 보낼 때 이제 다시 캡을 덮어서 보내면 안에 그 핀이 배송 과정에 뭐 찍히거나 그럴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들고 있든지 전혀 필요 없으면 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쿨러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 S5.0이죠. 여기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핀이 제법 크죠. 그리고 열어보시면 안쪽에 이제 뭐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소켓에 맞게끔 이렇게 피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밀링으로 단면 처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몰의 제품이 공랭 쿨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쿨러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치를 했죠.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CPU 바닥 쪽으로 보게끔. 근데 뭐 접점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뉴얼대로는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인텔 소켓은 115X로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단 쪽에 패킹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맞추시면 이렇게 홀이 있죠. 홀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피스가 이렇게 안쪽으로 딱 맞게 들어가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겠죠. 이게 반대쪽으로 되니까 이거 홀이 있죠. 핀홀에 맞추셔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정 골무를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PCB 패턴 보호까지 되면서 메인보드에 탁 안착이 잘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AM4라고 돼 있고 뭐 FM 모듈들 뭐 AMD사 연결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이게 메인보드 뒤쪽에 있는 거고, 이거 쿨러가 이제 이렇게 뭐 장착이 되겠죠. 이렇게 실장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실장되는 부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조립 방법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이제 뭐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가야 되겠죠. 이렇게 시장이 되고 얘도 이렇게 시장이 되고 얘도 이렇게 시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뒤쪽에서 이렇게 딱 꼽았을 때 딱 맞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홀이 여기 홀 맞게끔 그렇게 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사를 체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처음부터는 3개 잠궈주시면 처음부터 3개 잠겨버렸네. 요거는 뭐 매뉴얼 보시면 누구나 쉽게 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조금 이제 힘을 줘서 체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실장이 되고요. 메인보드 뒤쪽에 있다고 가정하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장되고 나면 이 위에 이제 이 고정 나사를 통해서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간에 CPU가 딱 물겠죠. 자, 이거는 이제 AMD 메인보드에 체결하는 거라서 딱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 소음이 요즘 웬만한 메인보드에서는 다 이제 자동 컨트롤이 되는데 소음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얘를 꼽으시면 돼요. 저항이 들어가 있어요. 저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팬 속도가 굉장히 빨리 돌게 되면 조금 이제 낮출 수 있는 저항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 뒤쪽에 이 홀에 맞추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볼트 구멍이 있어요. 좀 들어서 이렇게 볼트 구멍이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메인보드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맞추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넣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인텔 메인보드 경우에 인텔 CPU 메인보드일 경우에 이렇게입니다. 이걸 반대로 돌리시게 되면 이제 구멍이 막히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들뜨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접점이 딱 안 붙을 수는 없는데
이게 반대로 해서 들뜬 상태에서 핏을 꽉 조이게 되면 PCB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스몰 그리스를 조금 덮어하고, 스몰 그리스는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스몰을 쓰겠습니다. 조금 많이 발린 감도 있는데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냥 팬은 이제 CPU 쿨러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셔서 깔끔하게 이제 체결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위치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맨 안쪽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안쪽 구멍이겠죠.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체결한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뭐 굳이 안 흔드셔도 이게 볼트를 쪼으면 딱각 잡기 이게 쪼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해서 피스를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방열판 자체가 커서 손이 조금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손이 큰 사람들은. 저도 뭐 손이 작은 편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요거 체결할 때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보드에 케이스에 실장해 놓고 이걸 체결하려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메인보드를 이렇게 루드 상태에서 먼저 체결한 다음에 조립을 하시는 게 아마 좀 바람직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대화선 쪽으로 먼저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체결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잠기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케이블은 안쪽으로 살짝 돌려서 길이가 안 되겠네요. CPU가 여기에 딱 꼽으려 했는데 길이가 안 되니까 CPU 펜이 뒤쪽이네. 채널 펜이고 뒤쪽에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감으셔서 이쪽 편에 있는 CPU 커넥터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케이블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체결이 잘 됐죠. 이렇게 펜을 한번 돌려보시고 받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CPU 펜이라고 딱 적혀있어요. 여기 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오픈해서, 얘는 방열판이 다 일체형으로 제작돼서 나오기 때문에 편합니다. 얘는 LED, RGB가 나온 모델이네요. 그러면 RGB 메인보드에서 RGB LED 이제 포트가 있는 곳은 얘로 해서 장착을 하면 돼요. 이제 기존에 이제 메인보드에 RGB 케이블이 따로 나오죠. 거기 뒤에 이렇게 이제 연장을 해서 12V랑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장을 해서 메모리에 보시면 이제 여기 돼 있죠. 12V 여기 돼 있죠. 12V RGB 여기에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는데, 핀을. 근데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널 펜 쪽에서 12V와 이렇게 그라운드죠. 그라운드와 12V만 제공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용이 안 되고요. 얘를 통해서 연결할 건데, 이 포트가 두 군데가 있죠. RGB 꼽는 데랑 그냥 여기 꼽는 데랑. 그럼 얘를 핀이 이제 핀 가이드가 여기 보입니다. 핀 가이드가 보이는데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됐죠. 메인보드에서 RGB 소켓이 있는 이제 지원되는 보드면 그 젠더를 이용해서 이 케이블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케이블로 여기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쪽편에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꽂아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A2, B2에 제가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꼭 체결되게끔 딱 소리 나게끔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이 나왔죠. 이렇게 좀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건 이제 채널 펜 쪽에 꼽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채널팬 쪽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겠죠. 이제 나머지 이제 케이블은 알아서 적당하게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얘는 요 정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메모리랑 CPU, 쿨러 이렇게는 지금 실장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케이스에 기타 케이블들 연결을 하고 케이블 정리만 하면 컴퓨터 조립은 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 어떻게 들어올지 저도 이 모델은 이 메모리가 처음인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M.2를 나중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보드에 미리 그냥 꼽아 두도록 할게요. 나중에 혹시 M.2를 추가하게 되면 이 볼트와 너트가 없으면 좀 고생을 하죠. 이건 뭐 다르게 특별하게 꼽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M.2 길이별로 이렇게 홀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아무데나 일단 꼽아 놓겠습니다. 최고 긴 쪽에. 나중에 M.2로 실장하면 얘를 쓰면 되겠죠. 좀 짧은 걸 사면 앞쪽을 당기면 돼요. 저 메인보드 주파오에 보면 이렇게 이제 CPU 보조 전원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저는 이 홀 쪽으로 이번에 넣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이제 얘도 이렇게 실장하려면 여기 메인보드 케이스에 이제 그 메인보드 고정할 수 있는 볼트를 이렇게 맞춰서 조립을 해 주시면 돼요. 그 저는 이제 아까 백패널을 약간씩만 이렇게 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살짝 얹어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고정해 보시면 이제 어디 부분에 이제 스포트 나사가 없는지가 나오죠. 뭐 이건 이전 영상에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 지금 스포트 나사를 다시 추가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메인보드와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 그 슬롯이 장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뒤쪽 이 패널을 부러뜨려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잘 들어간 것 같아요. 피스로 체결만 잘 해줍니다. 얘는 이제 수능 라디에이터가 상단에 설치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많이 남죠. 상단 쪽이나 뭐 하단 쪽 다 공간이 많이 남게 되어 있어요. 자, 타일을 이용해서 이제 뭐 배선 정리 작업만 하면 마무리가 되죠. 얘는 이제 앞쪽에 프론트로 가는 우리 스위치유들하고 오디오 뭐 그것만 지금 배선을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메인보드가 조금 규격이 여기 밑에까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배선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리시면 뭐 편하게 작업될 것 같네요. 이렇게 어려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HD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HD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놈을 요 밑에 홀로 넣어서 여기 메인보드에 HD 오디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프론트 오디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USB라고 되어 있죠? 얘도 뒤쪽으로 해서 같은 홀로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파워 LED, 그 다음에 하드 LED. 플러스는 플러스라고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론트 패널 쪽에 연결되는 이제 이 좌측편,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편이 전부 다 프로스 라인이에요. 프로스 라인도 이렇게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메인보드 매뉴얼을 보시면 요거는 상세하게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시설 조립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드 LED 플러스가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거는 여러 번 다른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찍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저 이렇게 꼽아주시면 일단은 조립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끝났어요. 그다음에 파워 케이블 주 파워를 연결해 주고요. 주 파워는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는 게 더 이쁘겠죠. 그래서 돌려서 어느 정도 작업을 대충 하신 다음에 이렇게 꼽으시고, 그리고 USB 3.0 케이블이죠. 3.0 케이블은 밑에 쪽에 있으니까 밑에 쪽으로 있어. 이게 3.0 핀이 한 번씩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약간 이렇게 흔드셔서 꼽아주시면 딱 맞게 들어가요. 네, 다 체결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후면에 배선 정리만 하면 끝납니다. 자, 이거 뭐 후면 배선 정리도 그렇게, 얘는 케이스가 굉장히 커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쁘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서, 얘는 어느 정도 뭉쳐도 조립이 잘 돼요. 뒤에 이게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초보자분도 조립할 때 케이블 뭉침 때문에 이게 뚜껑이 안 닫힌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1070 Ti죠. 여기는 지금 HDMI가 한 개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포트가 3개, HDMI나 DVI 듀얼 젠더가 하나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아날로그는 지원이 전혀 안 되죠. 다 올 디지털입니다. 올 디지털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뒤쪽에 좀 열고요. 이렇게 2단을 사용하는 거라서 한쪽을 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부셔 주셔야 돼요. 흔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제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보겠습니다. 괜찮네. 이렇게 맞추셔서 펜이 너무 커서 뭐 붙진 않는데 딱 그렇게 맞춰서 꼽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게 방열판 자체가 옆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네. 너무 딱 붙죠 이렇게? 이게 조금만 이렇게 잘렸으면 좋은데 이 격은 다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그렇게 무게감이 나가지 않아서 뭐 따로 가위를 잡아주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립은 거의 완성이 다 됐습니다. 먼지를 한번 틀어주고요. 혹시나 흘러 있을지 모르는 피스나 이런 게 빠져 있으면 컴퓨터를 켜는 순간 운이 없으면 쇼트가 나버려요. 그래서 먼지를 한번 잘 틀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은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공랭 쿨러라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바람을 3개가 이제 다 빨아들이고요. 얘도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빨아들이는 게 되는 거고 뒤쪽으로는 이제 후방으로 배출되는 거죠. 이쪽도 이제 후방으로 배출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조금 이제 한 3, 4mm 정도 이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메모리에 아까 이 기능이 이게 스위치예요. 이게 메모리에 이제 이 LED 들어오는 거를 스위치가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스위치가 조정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원을 넣어서 알맞는 케이스의 불빛과 세팅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아까 매뉴얼을 대충 봤어요. 저도 이거 처음이라 여기 이제 뭐 스위치라고 되어 있죠. 슬라이딩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에 이제 RGB LED를 지원하는 이제 커넥터가 있는 경우에는 메인보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면 메뉴를 정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미비한 부분은 크게 보이진 않고요. 이제 제가 먼지를 좀 털어내고 PC를 연결해서 한 방에 또 잘 돼야 되겠죠. 또 안 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뒤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프로그램을 깔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앞쪽에 뭐 SSD 장착하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를 깔끔하게 이제 비워놓으니까 조금 휑한 기분은 들어요. 휑한 기분은 드는데 여기가 공간이 앞에 막히는 게 거의 없으면 바람이 어느 정도 안쪽에 있는 부품들을 원활하게 시켜서 후방 쪽으로 또는 상단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케이스가 고급 사용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케이스 내부 공기를 최대한 이제 떨어뜨릴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괜찮죠? 일단 제가 청소를 좀 하고 연결한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도 이제 OS는 온라인으로 이제 따로 라이센스를 취득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깔고 제가 테스트만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에이징 테스트를 몇 가지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청소를 하고 제가 좀 연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까 이게 이제 그 메모리 스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깔끔하게 뭐 연결은 잘 된 것 같죠? 네, 지금 뭐 필요한 거는 다 연결 다 됐죠? 다 됐고요. 일단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네. 불이 잘 들어오죠? 지금 전면에 펜 3개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후방도 잘 돌아가고 있네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원을 넣자마자 지금 그래픽은 펜이 돌고 있죠. 네. 화면은 시무스 화면으로 지금 정상 진입이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아이들 상태 CPU 온도는 27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요. 26도. CPU 접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정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상단에 이제 뭐 펜은 없죠. 나중에 뭐 더 고성능을 원하시면 상단 쪽에도 펜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스위치가 단계별로 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내려볼게요. 지금 다 내려가 있는 것 같고요. 올려보겠습니다. 예. 불을 조금 조명을 끌게요. 이게 버튼이 한 단계, 세 단계까지 있는데 뭐 기억하는 기능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반짝이는 모델. 네. 맨 밑으로 내려놓으면 아마 이게 전체적인 컬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맨 위로 올리면 이제 붉은색만 깜빡거리는 것 같고요. 붉은색에서 또 바뀌네요. 이렇게 깜빡하면서 바뀌는 형식이고, 요거는 이제 뭐 사용자분이 직접 조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버튼은 최고 밑으로 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으면 이렇게 서서히 알아서 지금 바뀌죠. 색감이 잘 바뀌는 것 같아요. 펜도 잘 돌고 있고, 좌측편에 펜 컨트롤하는 게 밑에 버튼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중간에 놓으면 꺼지고 맨 밑에 놓으면 좀 어둡게 되죠. 일단 최대 밝기로 해서 가동을 시켜 놓고요. 전면에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환풍구가 이제 바로 보이고요. 유리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유리가 위에는 이 옆 통로를 통해서 바람이 흡입되게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형광등 불빛처럼 LED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기가 이쁩니다. 일단은 이제 윈도우 설치를 좀 하고요. 자, 이제 윈도우 설치가 다 됐고요.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시네벤치 하고 일반 이제 그래픽카드 벤치마킹 한번 돌려보고요. 메인보드가 이렇게 미니 타입으로 들어가면 이 그래픽 카드와 이 CPU 펜이 큰 거 들어가면 이 간격이 그렇게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이제 지나가는 안에 그 본체 안에 쿨링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겠죠. 너무 이렇게 이제 조밀하게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조금 느낌이 들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